네,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내용 다들 공감하시는가요? 왜 SNS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SNS 마케팅을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타겟팅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쿠팡에 타겟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의 타겟팅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빅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콧 갤러웨이 교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구글의 G, 알파벳 이니셜 따서 구글의 G, 아마존의 A, 페이스북의 F, 그 다음에 애플의 A, 가파입니다. 가파가 다 해먹는 갱스터 같은 세상이 도래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파 안에는 각 플랫폼마다 다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 결제 수단이 다 붙어 있습니다. 글로벌 페이, 구글의 구글페이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아마존페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리브라, 그리고 애플의 애플페이. 빅데이터와 페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쇼핑입니다. 쇼핑. 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그리고 페이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빅데이터는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패턴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핸드폰, 카톡되는 핸드폰의 90%가 이미 지메일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중에서, 카톡되는 핸드폰 중에서 2대 중 1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쇼핑몰 회사 아닙니다. 아마존 웹 클라우딩 서비스, AWS. 우리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컨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아마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클라우드도 아마존 겁니다. AWS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심지어 1인 기업까지 전산실 장비를, 서버를 가지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 웹 클라우딩 서비스를 전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소비자 데이터들, 시장 점유율이 아마존 웹 클라우딩 서비스가 전 세계에 한 4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전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데이터들이 아마존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농심 신라면 신제품, 우리 상품에 보면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88로 시작하는 유럽 바코드입니다. 13자리 바코드. 그게 전부 다 아마존에 거의 다 등록 다 되어 있거든요. 제조업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신제품 아마존에 바코드 등록하면은 사진이 다 떠버립니다. 모든 기업 활동에서 벌어지는 데이터들이 아마존이 대한민국 AWS 아마존 웹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조직이 들어와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말할 필요 없고, 애플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죠. 대한민국은 대부분 삼성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수익 구조로는 애플이
뭐 주식 가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애플이 삼성전자하고는 갭이 더 많이 나죠. 네. 작년도인가요? 뭐 시가총액 애플도 1조 달러. 네. 네. 1조 달러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 시가총액이 한 470조, 뭐 390조 그 사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1000조? 저 1000조? 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이미 작년도에 1조 달러,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다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갤로웨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얘네들이 4개 플랫폼이 다 해먹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려면 얘네들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거나,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뭐 도래해서 우리 생활 가까이도 플랫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에 뭐 우버, 뭐 택시 기사님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왔고, 또 에어비앤비가 뭐 들어와서 정착은 아직 못했죠. 뭐 민박 하시는 분들이, 도심형 민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를 해서, 또 그게 법률과 이렇게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확장은 제대로 못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잘 되고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네,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요즘 제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중고나라보다는 당근마켓, 다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려면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거나, 안 되면 내가 플랫폼 만들 뭐 역량이라든가 뭐 시간적인 것, 조건, 환경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해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세상은 빅4 플랫폼이 가파가 다 해먹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먹고 살려면은 나도 가파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가파를 다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파를 우리 인체 장기로 비유했죠. 세상의 모든 정보는 구글이 다 먹고 있다. 구글 검색. 그래서 우리 인체로 두뇌로 비유했습니다. 두뇌. 그리고 페이스북은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연결시키고 있다. 사람과 사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를 연결이 되어서 서로 통한다. 우리 마음이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심장 아닙니까? 심장. 그래서 페이스북을 심장으로 비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심장으로 비유했고, 또 아마존은 우리 인체 장기의 위장으로,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다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을 위장으로, 우리 인체 장기 위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애플 브랜드 자체가 매력도가 상당히 넘치지 않습니까? 브랜드 충성도. 그래서 우리가 매력이라죠, 매력. 저도 아이폰 3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폰 지금 되고, 이거 뭐 PPL 광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번 애플에 마니아가 되니까 못 벗어나더라고요. 2009년도, 제 기억으로 2009년도, 2008년도 애플 3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 이거 애플 쓰다가 삼성 폰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강의하려면은 세컨 폰으로 삼성 폰은 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죠. 그리고 매력.
우리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인 브랜드에 대한 매력, 이성에 대한 것들, 성으로 F를 비유했죠. 그래서 인체 장기로 머리, 심장, 위장,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얘네들이 달려가는 방향이 지금 한 곳입니다. 쇼핑. 빅데이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 다 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쇼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이게 쇼핑에 3요소가 있거든요. 전자상거래에 세발 자전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세발 자전거가 바퀴가 3개가 잘 돌아가야지 안전하게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3가지 축, 3가지 바퀴, 세발 자전거의 첫 번째 바퀴가 배송이죠. 배송.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배송. 쿠팡의 로켓 배송, 그리고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요즘은 모든 플랫폼들이 새벽 배송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벽 배송. 대한민국 최고 잘하고 있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것만 잘하고 있죠. 세 바퀴가 다 잘 굴러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송만 잘하고 있었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붙여서 이제 쇼핑으로 진화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죠. 국내용 아닙니까? 국내용. 다 국내용 아닙니까? 새벽 배송도 국내용, 로켓 배송도 국내용, 네이버 페이도 국내용,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국내용.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가파들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페이의 글로벌 빅데이터들, 나라별로 모든 전 세계 경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딱 막혔는 게 규제죠. 그리고 배송이죠.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재붕 교수님 강의 내용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최근 한 6개월 강의 내용 이렇게 필터 걸어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겁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고한말 흥성대원군이 펼치고 있는 신세국 정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다 대한민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위원회에서 막고 있죠. 왜?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바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 버튼을 만들어서 결제가 되는 랜딩 페이지로 가지 않습니까? 내 홈페이지가 결제가 되면은 내 홈페이지로 데리고 오고, 내 홈페이지가 결제가 안 되면은 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모시고 오고, 그렇게 쿠팡으로 내 고객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죠. 왜? 직접 결제가 안 되니까. 직접 결제가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거 맛집 괜찮네, 나도 바로 결제해야지. 그래서 그림을 눌려서 바로 결제가 돼버리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죠. 미국은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제 결제가 됩니다. 그 결제라는 게 어떻습니까? 글로벌 페이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 버리면 중간에 생략되는 게 있죠. 네이버로 결제하든 카카오로 결제하든 아니면은 토즈로 결제하든 거쳐가는 게 있죠. 은행 거쳐가지 않습니까? 은행을 거쳐서 결제가 대행되고, 은행은 거기에 수수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페이가 들어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스타그램 결제를 그림을 보고 바로 쇼핑 결제를 해버립니다. 페이스북 그림 동영상 하나 보고 바로 괜찮네, 나도 해봐야지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글로벌 페이하고 다이렉트로 결제를 해버리면은 대한민국 금융자본이 다 무너집니다. 네, 은행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우체국 국제 배송. 페이스북에 동남아 분들에게 내 제품을 리스팅해서 페이스북 페이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배송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돈 들어오고 배송시키고 돈 들어오고 배송시키고 그게 하면은 대한민국 은행 갈 일 없죠. 글로벌 페이로 다 결제되고요. 구글 페이, 애플 페이, 아마존 페이, 페이스북 페이, 리브라 이런 것들이 결제되버려요. 그래서 구한말에 세국정책을 빗대어서 현대판 신세국정책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못 들어오니까 물결은 들어오는데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규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풀렸을 때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속도가 극과 극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에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건데 한 2, 3주 전에 뉴스 벌써 났죠? 아마존이 11번가 투자하겠다고. 기억나시는가요?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 11번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상거래 순위에서 작년도 소비자 결제 기준으로 1등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쇼핑. 20조 원 결제했습니다. 1년 동안 20조 원. 그 다음에 2등이 쿠팡입니다. 17조 한 몇천 원 이렇게 결제를 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등이 이베이 코리아죠. 지마켓, 옥션, 지구닷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가 3등 한 17조 그것도 몇천 원. 쿠팡하고 간발의 차이로 2등, 3등 이렇게 하고 있고 4등이 제 기억으로는 11번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마존은 11번가를 택했을까요? 2018년도에 셀러들 사이에 아마존이 대한민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다.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 건지. 걔네들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약점은 배송 아닙니까? 배송 1등 업체 누굽니까? 쿠팡 아닙니까? 쿠팡을 그냥 인수할까? 그렇게 소문이 한 2018년도에 돌았었거든요. 소문만 돌고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이베이 코리아가 지마켓, 옥션, 지구닷컴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가 조금 이제 수익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수익은 괜찮죠. 수익은 괜찮은데 그 매출 볼륨의 성장성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까? 이베이 측에서 한국 이베이는 포기할까 말까 고민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거를 인수를 할까 그 소문했는데 역시 안 하고 올해 이제 한 달 3주 전에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11번가를 투자를 하겠다. 30% 지불하시고 11번가가 SK입니다. SK 핸드폰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SK 핸드폰이 가장 많죠. 대한민국의 통신사가 SK, KT, LG 중에서 핸드폰 시장 점유율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SK가 가장 높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존이 발을 들여놓은 거죠. 핸드폰 결제를 연결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이제 해서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핸디캡은 11번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공생을 하겠다, 상생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제 감으로는 그거를 교두보를 해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이제 빅데이터와 아마존 페이 들고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평정하지 않을까. 그게 제
감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가파를 연결시켜서 돈을 벌고 있는지. 자, 구글의 유튜브, 아마존의 결제, 페이스북의 광고, 애플의 모바일 폰. 대한민국에서는 애플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냥 모바일 폰이 애플이라고 대변을 하겠습니다. 뭐 삼성폰도 되고 애플폰도 되고 어쨌든 핸드폰 안의 세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제는 아마존에서 하고 컨텐츠는 유튜버를 연결시키고 그거를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하고 그리고 잠재 고객은 모바일 폰에서 퍼뜨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비즈니스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생들을 3년째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교육생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교육생이 저에게 아마존을 배워서 지금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미국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분들 양해를 구해서 계정을 노출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통 온라인 셀러들은 자기들 비즈니스 노출 잘 안 하거든요. 내가 뭘 팔고 있는지 알면은 남들이 금방 따라붙죠. 따라붙는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아마존 닷컴에서 이런 팔고 있습니다. 이거 있네요. 82년 김지영이라는 책을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조는 온라인 서점이죠. 1992년 제프 베조스가 창고에서 아마존 서점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존 역사거든요. 자, 요즘 BTS 그 K-팝이 떠서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습 열풍이 됐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이용해서 한국어를 또 배우는 분도 있고, 그래서 82년 김지영이라는 이 책을 지금 팔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마존에서 이 책을 팔고 있는데 이 책이 얼마죠? 26.5달러네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아마존이든 미국 아마존이든 유럽 아마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마존 가게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 제품이죠? 요리 제품, 주방 제품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99달러에 사서 팔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책을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잘 안 들어가네요. 인터넷 연결이 제가 생겼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페이지에 보면은 공유하기 버튼 있죠. 공유하기. 이메일로 공유할 건지 잘 보이시는가요? 걱정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공유할 건지, 트위터로 공유할 건지, 핀터리스트로 공유할 건지. 미국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SNS가 핫한 게 핀터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일본 아마존에서는 여기에 핀터리스트 대신 그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SNS 뭐죠? 라인? 네, 라인이죠. 일본 아마존은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은 핀터리스트가 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을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도 있죠. 공유하기 합니까? 공유하기.
이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가 필요한,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도 할 수 있죠. 자, 제 페이스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연결시키고 온라인 비즈니스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비즈니스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앞 시간에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이 있고 페이지가 있고 말씀드렸죠. 개인 계정은 말 그대로 내 개인 맛자랑 멋자랑 하는 SNS고 페이지는 비즈니스입니다.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앉아서 해외 고객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지금은 안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제주 마유 화장품, 제주대학 산학협력으로 말부산물로 만든 화장품이 있습니다. 마유 화장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미 동영상을 산학협력으로 정부 지원받아서 3,500만원짜리 동영상을 몇 년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 상품을 팔아드리겠습니다. 가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중국어, 일어 카탈로그, 그 다음에 동영상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에 뭐 번역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자료를 받아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페이스북에 올린 상품들을 가지고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의 동영상, 페이스북의 유튜브 동영상들을 연결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노출하는 거죠. 자, 제 교육생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아마존 일본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대신 해줬죠. 이렇게 제 페이지, 제 일본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만든 아니면은 제 화장품을 일본에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페이지 하나 만들고 홈페이지는 내가 관리 능력이 되는 만큼 다 만들어내면 됩니다. 내가 1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1개, 10개 관리하고 할 수 있다 그럼 10개 다 해서 이렇게 하나 링크를 시켜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지 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핸드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마존 일본 페이지로 가고 일본 페이지에서 이제 구매가 되죠. 아까 제가 가파라고 얘기 드렸죠? 연결 다 시키지 않습니까? 연결을 다 시켜서 페이스북에 우연찮게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발견해서 그 컨텐츠를 보니까 동영상, 유튜버 내용들이 연결되고 동영상이 끝나니까 더 알아보기 버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생기거나 그리고 버튼을 누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마존으로 가죠. 아마존. 그리고 모바일폰, 애플을 제가 모바일폰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언제 노출시키느냐? 제 같은 경우는 미국 여성들이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노출시키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점심시간은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시입니다. 잠자기 전에 제가 아까 같은 그런 상품들을 노출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죠. 그게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한국에 앉아서 페이스북 친구는 5,000명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는 내 계정을 내 제품이 필요한 미국 여성들에게 확장 못하거든요. 그 확장하는 방법이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페이스북은 3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가 뭐냐면은 준비된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에 구체적인 이제 강도 노드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계정은 개인 계정입니다. 개인 계정, 친구 5,000명.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저는 비유를 합니다. 아파트 100층짜리,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파트 한 채 짓는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2년 동안 땅 팝니다. 네, 지하 땅 팝니다. 2년 동안. 땅만 파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바이에 뭐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의 건물 지을 때 이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1층씩 올라갔거든요. 하루에 1층씩 올라갑니다. 삼성물산이 두바이에 세계 최고의 그 톰 크루즈 나온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 제가 이름 빌딩 지을 때 그 아파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미션 임파서블 뭐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촬영한 장소가 삼성물산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갔습니다. 막판에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건물 짓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시간이 가장 걸리는 거죠. 개인 계정 친구 5,000명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위에 건물 페이지가 올라가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올라가고 페이스북 그룹이 올라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기업 홈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한 개만 관리하겠다 하면 한 개 만들 수도 있고 10개 관리할 수 있으면 10개 관리하고 저는 16개를 만들었지만은 지금 4개만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16개를 만들어 봤자 관리를 못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내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짓습니다. 기초공사 개인 계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룹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가 뭐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만든 컨텐츠가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네이버 카페 어디죠? 생각 안 나시나요? 네이버 카페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카페 중고나라죠. 1800만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다는 사람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고객들이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자동차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보험을 하든 여행업을 하든 농산물을 하든 아니면은 일반 소비재를 하든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비즈니스는 중고나라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페이스북 그룹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페라는 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까? 공개형 그룹도 있을 거고 비공개형 그룹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내 개인 계정을 최적화시켜 놓고 페이지는 내 개인 계정에 친구의 관심사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앉아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페이스북 친상 8개가 그 위치 추적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페이스북 광고할 때 한국에 앉아서 타겟팅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미국 여성들, 미국도 동부, 중부, 서부에 있는 분들을 타겟팅하는 거죠. 아까 신상 8개 이름, 나이, 생일, 성별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위치까지 정보가 정도되니까 현재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25세에서 45세 여성분들에게만 내 컨텐츠가 노출되어라. 자, 그게 해외만 한계될까요? 네. 국내도 가능하죠. 내 비즈니스가 경상남도 타겟팅이다. 그럼 경상남도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뭐 나이 뭐 20세에서 뭐 50세까지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남성 타겟이다. 그런데 전국구다. 전국구인데 남성 대상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인데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다. 그럼 40세에서 50세까지 남성분들이다. 그렇게 타겟팅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타겟팅을 페이지 광고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 광고로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이런 제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교육생 거니까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자, 아마존 상품 페이지가 공유가 페이스북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페이스북 제 계정으로 갑니다. 제 계정으로 가서 누구에게 공유할 건지, 자, 어디에 공유할 건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 공유할 건지, 그룹에 공유할 건지, 내 친구에게 공유할 건지. 자, 그룹이 뭡니까? 페이스북, 그룹은 네이버 카페라고 했죠. 카페. 미리 우리 카페는 회원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본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5만 명, 10만 명 모여 있는 공개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죠. 미리 가입이 되어 있어야죠. 네이버 카페 하듯이. 자, 그렇게 해서 도쿄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를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되고, 이거를 게시 버튼 눌러버리면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에서 10만 명 이상 모여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바로 공개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의 가장 큰 핵심은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 분들 중에서 나도 괜찮네, 한국 제품이네, 괜찮네 해서 좋아요 버튼 눌러버리면 그 사람들 페이스북 계정에 노출되는 거죠. 자, 이렇게 페이스북을 가지고 페이지를 활용해서 그룹에 연결시켜서 내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게 해외 비즈니스만 연결되는 게 아니죠. 국내 비즈니스는 더 액티브하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은 네이버 카페만큼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지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를 볼만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데, 내 고객들이 모여있는 노다지 밭이 아까 어디를 했습니까?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면 가장 큰 카페가 어디라고 했죠? 중고나라.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